네, 안녕하세요.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정말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변화가 당장 우리 삶에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저희가 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개편 보통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되곤 하던데요. 근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볼 내용이 좀 더 있죠.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변화부터 좀 짚어볼까요? 매달 내는 돈, 그러니까 보험료율. 이게 현재 월 소득의 9%잖아요? 네, 9%인데 이게 13%까지 오릅니다. 13%요? 꽤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8년에 걸쳐서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아, 야금야금 오르는 거군요. 마치 매달 적금 넣는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네, 정확합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통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소득 대체율.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받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계속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근데 이번 개편으로 최종 목표치가 43%로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43%. 조금이네요. 네, 조금이죠. 사실 아주 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이 정말 소폭 늘어나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당장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조정이군요. 그렇죠. 미래 세대를 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내는 돈, 받는 돈을 조정하면서 그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도 좀 늦춰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원래 예측으로는 2056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걸로 봤는데 이번 개편으로 2064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시간을 번 셈이죠. 8년. 근데 이게 또 예측이잖아요. 만약에 기금 운용 수익률이 더 좋으면 뭐 1%포인트만 더 높아도 2071년까지도 괜찮다고 하고요. 네,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8년 번 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바로 그 불안감. 그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거죠? 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이 문구를 명확하게 넣기로 한 겁니다. 아, 드디어 명문화가 되는군요. 네, 그동안은 약간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거였는데 이제 법으로 딱 못 박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 조정뿐만 아니라 신뢰 회복 노력도 담긴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18년 만에 이걸 다시 꺼내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2007년에도 개혁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때는 받는 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내는 돈, 보험료를 올리는 건 실패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그걸 같이 해결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 풀지 못한 숙제를 지금 다시 마주한 셈입니다. 숙제를 미뤄둔 느낌이네요. 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인구 구조 변화예요. 저출산, 고령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금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네, 바로 그겁니다. 마치 뭐랄까, 은퇴자를 위한 저금통에 돈 넣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빼서 써야 할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번 개혁안을 두고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 역시 세대 간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특히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는 왜 우리만 더 내고 덜 받냐 이런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0대 가입자는 평생 한 5천만 원 정도 더 내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건 2천만 원 정도만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이게 처음 논의될 때는 사실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좀 다르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어떻게 다르게 하자는 거였죠?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세대는 좀 더 빨리 올리고 젊은 세대는 좀 천천히 올리는 식으로 부담을 좀 나누자는 그런 의견이었죠. 아,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세대가 똑같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일 수밖에 없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만약 이번 개혁조차 안 했으면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 막 소득의 30% 넘게 내야 했을지도 모른다. 이걸로 그나마 부담 증가폭을 줄인 거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혁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으니까 안정성은 더 높아진 거 아니냐는 점도 강조되고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세대 간의 부담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바꾸는 이른바 모수개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모수개혁이요? 네, 자동차로 치면 엔진 성능을 약간 튜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다른 연금 제도들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고 전체 연금 시스템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라는 거죠. 엔진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 구조개혁. 훨씬 더 큰 그림의 변화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구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금액이나 보험료율이 조정되는 그런 자동 안정장치 같은 거요.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 조절하는 장치처럼요. 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자동 삭감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에서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편,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또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진전이죠.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 문제, 즉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아주 큰 숙제를 남겼어요. 이 변화,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와 어떤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연금 제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옆에 엄지척, 따봉 한번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센스쟁이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